잠깐만요. 같이 그런 저현태입니다. 오늘은 파이널 컷 기본 자막을 화려하게는 아니고 톤앤매너에 맞게 디자인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디자인 집착이 아주 심하잖아요. 물론 자막 디자인은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 자막만 써도 무관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상마다 톤앤매너라는 게 있고 컨셉이라는 게 있잖아요. 컨셉이나 이런 톤앤매너를 잡는 게 사실 구독 전환율을 높이기가 좋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내 영상에 나만의 색감을 이렇게 치덕치덕 발라 놓으면 사람들이 아, 이 영상은 이 사람이 만든 거구나를 기억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구독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거기서 거기인 비슷비슷한 영상을 만들면 그냥 영상만 재밌게 보고 나가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를 좀 더 잘 기억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이미지야를 넌지시 전달해줄 수 있는 게 톤앤매너고 컨셉인데, 영상을 찍을 때나 편집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이런 컨셉을 좀 많이 묻혀놓을 수 있는데 가장 편한 게 사실 자막 디자인이긴 합니다. 그리고 화려한 자막 만드는 거 알려주실 때까지 숨 참는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의 생명을 위하여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숨 쉬세요. 자, 일단 톤앤매너에 맞게 자막 디자인을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톤앤매너부터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이 톤앤매너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게 사실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미지나 내가 원하던 영상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의 요소를 자막에 녹여내면 되는 건데, 이게 긴가민가 하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보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 파이널 컷 튜토리얼이 사이버펑크, 네온, 글리치 이런 건데요. 그럼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건 아니고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 레퍼런스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레퍼런스를 찾을 때도 유튜브에서 찾아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거든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위한 레퍼런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유튜브에서만 찾으라는 법도 없고, 오히려 아예 다른 분야에서 찾아서 믹스를 해버리면 퀄리티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핀터레스트인데요. 이렇게 핀터레스트에 들어가면 다양한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쳐보는 겁니다. 일단 저는 보라색이 키 컬러잖아요. 그래서 퍼플이라고 치는데 그냥 보라색만 쳐보면 정말 보라색이 한가득 나오거든요. 예쁜 건 많긴 많은데 영상 자막 디자인을 위해 레퍼런스로 삼기에는 조금 난해합니다. 그래서 그때 덧붙이면 좋은 말이 포스터예요. 포스터는 아무래도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쭉 검색을 해봅니다. 이렇게 키 컬러를 통해서 검색하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는 제가 아까 사이버펑크라고 했잖아요. 사이버펑크 포스터 뭐 이런 식으로 찾아보는 거 하나.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버펑크라고 해도 색깔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디자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키 컬러를 정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색깔을 정해두는 거죠. 저는 누가 봐도 보라색이죠. 여기 포스터들 중에서도 요거나 요거 이런 식으로 보라색만 골라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를 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자막 디자인을 할 때 참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 자막을 가지고 톤앤매너에 맞게 자막 디자인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제가 시리즈가 여러 개잖아요. 소복보도 있고 팝컷 튜토리얼도 있고 인터뷰 콘텐츠도 있고 브이로그 시리즈도 있는데, 오늘은 팝컷 시리즈랑 브이로그 시리즈의 자막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팝컷 시리즈부터 저희 같이 해볼게요. 팝컷 튜토리얼은 사이버펑크와 네온이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이널 컷 튜토리얼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명을 세팅해 놓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어둡게 세팅을 한 상태에서 자막까지 보라색으로 써버리면 오히려 너무너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라색 외에 다른 컬러가 필요했는데, 네온의 느낌을 잘 나타내주는 컬러가 바로 민트입니다. 그래서 민트를 파이널 컷 튜토리얼의 키 컬러로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이 배경을 통해 서 내가 보라색을 넣었으면은 키 컬러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베이직 타이틀을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베이직 타이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베이직합니다. 흰색의 고딕 글자인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제 원래 파이널 컷 자막 디자인을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베이직 자막은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데 요거를 적정 위치로 먼저 내려주고 시작을 할게요. 저희 자막 안전 영역 키는 건 저번에 배웠죠. 뷰에서 오버레이, 쇼 타이틀, 액션 세이프 존 얘를 켜줍니다. 그럼 노란색 네모 박스가 쳐지죠. 여기를 기준으로 타이틀을 내가 원하는 데까지 내려요. 안전 영역 꺼줄게요. 이제 뭐 딱히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 자막을 넣은 다음에 글씨부터 좀 바꿔줄 건데, 저는 파이널 컷이라고 칠게요. 이렇게 글씨부터 쳐주는 이유는 저희 타이틀이 영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글로 좀 바꿔서 디자인을 넣는 게 조금 더 수월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글로 자막을 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순서는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저는 폰트부터 좀 적용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폰트 찾는
거는 눈누에서 찾으시면 돼요. 눈누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한 폰트들이 나오는데 저희는 일단 지금 포인트 자막을 디자인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두께감이 있는 폰트를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로 치면 지금 여기어때 혹은 워헤이븐 이런 것처럼 다른 것보다 조금 두꺼운 걸 해야 포인트 자막이 더 잘 보여요. 자,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폰트가 있는데 여기서도 예시 문구 적는 란이 있거든요. 여기에 예시 문구를 적어두고 내가 원하는 느낌이랑 비슷한 폰트를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나는 폰트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가장 무난한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에스코어 드림 같은 거. 에스코어 드림은 굵기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도도 굉장히 높고요. 정말 정직한 폰트라서 어디에도 잘 어울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에스코어 드림은 너무 딱딱해서 싫다라고 하시면은 적당히 둥글둥글한 면이 있는 T 몬소리체를 가장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사이버펑크랑 네온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찾은 게 바로 이 자이언트 체입니다. 자이언트 체는 얇은 거, 굵은 거, 그리고 인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글자 사이에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서 정말 네온의 느낌이 아주 잘 나오는 폰트거든요. 그래서 자이언트 체를 썼는데 이런 식으로 폰트를 고를 때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 라이선스 부분이에요. 저희는 영상물에 쓸 거기 때문에 이 영상 라이선스만 사용이 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 폰트를 가지고 어떤 시리즈의 슬로건이나 이름을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폰트를 고를 때는 최대한 BICI까지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거를 고르려고 하는 편입니다. 다행히 자이언트체는 BICI까지 가능하네요. 이렇게 폰트를 정했으면 다운을 받아주신 다음에 파이너컷 한번 껐다 키면은 폰트가 파이너컷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폰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파이너컷이라고 써둔 거에다가 자이언트체를 넣어줄게요. 저희 폰트 빨리 찾는 거 팁 저번에 알려드렸었죠. A를 누르면 A의 배납, B를 누르면 B의 배납, C를 누르면 C의 배납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자이언트체니까 G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아까 인라인체를 위해서 제가 받은 거니까 인라인으로 바꿔줄게요. 폰트만 솔직히 잘 정해서 넣어도 이 영상의 분위기가 정말 많이 묻어 나오니까 내 영상에 잘 어울리는 폰트는 뭘까 하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글씨를 조금 더 키워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키 컬러를 민트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민트도 해줄 건데 인스펙터 창에서 밑으로 쭉 내리면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쇼를 누르고 컬러를 눌러주면 이런 색상표가 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색감의 민트를 먼저 찾아줍니다. 만들어주고 밑에 아웃라인, 글로우, 드롭 섀도우까지 있는데 아웃라인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웃라인도 똑같이 쇼 누르고 컬러를 해줄 건데 전인턴이라는 브랜드의 베이스 컬러가 보라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라색부터 넣어줘볼게요. 아웃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둡게 가져가는 게 좋아서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보라색을 넣고 굵기 조절도 조금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드롭 섀도우인데 이거는 그림자 효과잖아요. 그림자 효과가 글씨를 잘 보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림자 효과도 넣고 거리랑 투명도 조절하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두고 이 형식을 저장을 하는데 지금 제가 크기까지 다 맞춰놨잖아요. 그래서 꼭 두 개를 저장을 해줍니다. 올 포맷이랑 어피어런스 둘 다 저장을 하면 디자인이랑 폰트, 크기까지 싹 다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색깔, 아웃라인, 드롭 섀도우 이런 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저장해두고 편집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브이로그 시리즈의 톤 앤 매너에 맞게 자막 디자인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 브이로그 시리즈는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운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사이버펑크를 조금 세게 갔다면 여기서는 조금 부드럽게 전달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폰트나 전체적인 색깔도 조금은 부드럽게 가져가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베이직 타이틀 넣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려둔 다음에 이제 자막 디자인을 들어가면 되는데 제가 브이로그 시리즈는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살짝은 약간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폰트를 정할 때도 전체적으로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동글동글한 것보단 살짝 얄쌍한 폰트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쓰는 폰트가 총 2개. 하나는 이런 가나 초콜릿체. 얄쌍한 부분이랑 두꺼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약간 캘리그라피 펜으로 쓴 듯한 느낌이 담겨져 있는 폰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땅스 부대찌개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가나 초콜릿체보다는 조금 더 정직하죠. 그래서 요거 2개를 같이 섞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뭐 어떨 때 가나를 쓰고 어떨 때 땅스를 쓰고 막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뭐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가나 초콜릿 같은 거는 중요한 한 문장에 조금 많이 쓰려고 하는 편인데 그렇게까지 구별지어서 쓰진 않습니다. 어쨌든 둘이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가나 초콜릿채로 제가 디자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가나 초콜릿채를 적용을 해주고 역시나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글씨부터 키워줍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흰 옷을 입어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게 드롭 섀도우입니다. 지금 기본적인 드롭 섀도우만 넣어줘도 아까보다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난 자막 디자인은 자신이 없다, 그냥 잘 보이면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흰 배경에 드롭 섀도우만 넣어줘도 훨씬 깔끔하고 혹은 검정색 테두리만 넣어줘도 가장 기본적인 글씨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지금 톤 앤 매너에 맞게 디자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본템보다는 정말 꾸며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브이로그 시리즈는 부들부들한 게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막 네온, 좀 쨍한 보라 이런 것보다는 연보라로 키 컬러를 잡았습니다. 그냥 보라색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파스텔 톤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을 넣어두고 역시나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자막 테두리를 넣어줄 건데 기본적인 검정 색깔로 테두리를 넣으면 약간 탁해지고 너무 어두워지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흰색을 넣어줍니다. 굵기 조절도 당연히 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아까보다 훨씬 더 느낌이 살아요. 그런데 가독성이 살짝 안 좋으니까 이제 이때 드롭 섀도우를 같이 넣어줄게요. 드롭 섀도우 색깔도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이런 것도 보라색으로 다 해도 됩니다. 이렇게 포인트 자막이 완성이 됐는데 가끔 이제 한 문장에서도 색깔을 여러 개 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브이로그는 포맷이다 라고 할 때 포맷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보니까 포맷에 조금 더 강조를 주고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색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희 지금은 보라색 글자에 흰색 테두리를 둘렀잖아요. 보색을 활용한다는 건 뭐냐? 이제 이거의 반대로 하는 거예요. 테두리를 보라색으로 하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보색을 좀 이용을 하면 포인트 주기가 훨씬 더 쉽죠. 얘도 마찬가지로 올 포맷이랑 어피어런스 그리고 어피어런스 두 개씩 저장을 해놓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막 디자인 같은 거를 내 시리즈물마다 혹은 내가 편집하는 채널마다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해두면 조금 더 빨리빨리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막 디자인을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1순위는 색깔, 무조건 색깔이고 2순위는 저는 폰트 같아요. 폰트가 줄 수 있는 느낌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 브이로그는 포맷이다 라는 글자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살짝 날카로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자이언트체를 입히면 느낌이 진짜 아예 달라집니다. 폰트가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간단하게 폰트를 몇 개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이런 부드러우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이 좋다라고 하시면 아까 말한 가나 초콜릿체 혹은 땅스 부대찌개체 그 다음에 네온 혹은 8비트 옛날 레트로 게임 같은 폰트가 좋으시다면 아까 제가 쓰던 자이언트체 혹은 픽셀 효과가 들어간 전파 비트비트체랑 둥근 목걸체 얘도 꽤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가장 무난한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에스코어 드림, 지마켓 선스 조금 더 둥글둥글한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몬소리체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조금 더 통통한 글씨가 좋다라고 하시면 테나다체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혹은 아예 나는 날카로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 봄바람체도 무난하게 쓰기 좋고 소소한 말장학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딴소리 넣듯이 쓰는 이런 작은 말장학 혹은 포인트 자막에는 강원교육 모둠체가 너무 손글씨 같아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동글동글하면서 서브 말자막의 느낌도 나는 편이고요. 나는 조금 더 귀여운 게 좋다라고 하시면은 뭐 하나 손글씨 이런 게 있긴 한데 막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냥 강원교육 모둠체가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진짜 화려한 폰트 같은 거 있잖아요. 딱 봤을 때는 정말 예쁜데 너무 화려한 거. 예를 들어서 이런 롯데리아 찹 땡겨체 얘랑 클로버체 뭐 이런 거 얘도 아삭한 단감 먹고 싶다. 이런 거는 솔직히 추천을 드리지 않는 게 저희는 영상에 쓰는 글씨다 보니까 한번 나오고서 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너무 복잡한 포인트들은 오히려 영상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난 못 읽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이런 과하게 변형이 된 폰트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디자인에서 가장 1순위로 고려돼야 하는 거는 언제나 가독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기본적인 그냥 글씨만 있는 자막 말고도 이런 거라던가 글리치, 파커 튜토리얼 같은 거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다 이제 모션 어레이에서 자료를 다운받아서 내 채널에 맞게 커스텀을 해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는 아닌데 한번 다운받아두고 이렇게 다 커스텀을 해두면 작업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좀 풍요로워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나 모션어레이 구독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교육 할인으로 팝컷을 샀는데 모션 5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모션 5를 통해서 작업 효율화를 정말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션 5를 활용해서 영상 디자인을 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커스텀하는 법, 이런 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42분밖에 안 찍었네요. 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가치를 키우는 전 인턴이었습니다. 안녕.